요즘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나요? 금융권 취업 경쟁률 57대 1. 꿈을 향해 무엇이 O인지 X인지 모른 채 바삐어 움직이는 20대 청춘들. 요즘 다들 진짜 열심히 살잖아요. 벌써 25살인데 해놓은 게 없어서 진짜 막막해요. 뭐라도 하려고 자격증은 따고 있는데 자신이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신한은행 입행 4, 5년차 직원 영포스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케치팀의 안정현, 조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신한은행에 재직 중인 영포스 하성민, 강병수입니다. 와. 네, 저희가 이번에는 신한은행에 지금 재직 중인 영포스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SNS를 통해서 금융권 또는 은행권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좀 질문을 받아봤어요. 저희도 금융권을 준비 중이다 보니 궁금한 게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 저희를 후배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후배라고 생각하고 질문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대답은 O 또는 X로 해주시면 되고 처음으로는 저희가 좀 긴장을 풀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질문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다 같이 공통 질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 둘, 셋 했을 때 O 또는 X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혹은 신대용 활동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 자, 하나, 둘, 셋. 오. O 2명에 X 2명이 나왔는데 이거 먼저 X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강병수 포스님은 왜 없으시죠? 일단은 이건 오피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X로 들었고 많은 얘기는 제가 전에 해드렸던 걸로 답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도 제가 따로 아는 게 있는데 X를 들어가지고 혹시 왜 X를 들었는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분은 있지만 그 이상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정현이 오빠 왜 오지? 이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저희의 다음 콘텐츠 기대해주세요. 우와. 하성민 포스님은? 저는 아무래도 신한은행에 합격하신 분들, 그러니까 인상도 되게 좋으시고 훈남 후배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연수원 때도 그랬고 지점에도 사실 이성적으로 호감이 가는 분은 있었고 용기가 없어가지고 마음을 표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신한은행 계신 분들은 다 멋지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같은 지점분을 아는데. 그러면 다음 질문 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도 신대용 혹은 신한은행에 지원할 것이다. 네, 하나, 둘, 셋. 이번에 다 O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하성민 포스님의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네, 제가 이제 그 18년에 입행해가지고 이제 5년 차이고 만으로 이제 4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신한은행은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노력 그리고 성과에 대한 보상이 좀 확실한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업 창구에서 펀드랑 이제 파생상품 ELS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요. 판매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거를 이제 운용하고 딜링하는 그 업무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잡포스팅 제도를 통해서 채권 운용 부서에 이제 지원을 했었고 다행히도 현 영업전 전에는 이제 딜링룸에서 채권 운용 업무도 이제 맡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한은행은 공평하고 기회를 이제 많이 제공해주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지원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같은 입장이신 강병수 보스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우선 저는 이게 질문이 지원한다잖아요. 지원은 당연히 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때 가서 여러분들 이제 뭐 취업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옆에 계신 신동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사람이 여러 개 붙고 선택권이 여러 가지가 되면 이제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한은행 좋은 회사고 앞서 우리 포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회사고 뭐 앞으로도 당연히 좋게 잘 될 거 회사긴 맞는데 저도 일단 지원을 해보고 더 좋은 데나 뭐 더 좋은 데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준비해보도록 지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신대용 입장을 좀 들어볼 텐데 서연이는 왜 다시 지원한다고 하셨나요?
저는 신대용을 하면서 되게 이렇게 잘생긴 두 분의 포스님도 만나고 잘생긴 수성님과 우리 팀원들, 예쁜 팀원들 만나서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활동하는 콘텐츠가 딱 금융권 취업하는 저 같은 학생들에게 되게 좋은 그런 스펙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활동도 활동이지만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 다 좋은 사람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지원한다면은 다시 무조건 지원할 것 같습니다. 되게 이번에는 화목한 답변이 훈훈하게 네,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주세요. 네, 그러면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릴게요. 솔직히 신대용 혹은 신한은행에 지원할 때 단번에 붙을 자신이 있었다. 하나, 둘, 셋. 오, 이번에 OX로 나눴는데, 이번에는 한번 O 의견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강병수 포스님은 어떻게 그런 생각 하시죠? 우선은 지금 붙어서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히려 제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으니까 당연히 지원하면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준비하시는 분들도 지금 저처럼 당연히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보다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하시면 당연히 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자신감에 오를 들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제가 일단 서류를 붙을 자신은 무조건 있었어요. 왜냐면 자기소개서를 좀 잘 썼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면접은 사실 좀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한 진짜 일주일 동안 그 관련 질문들을 진짜 달달 외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준비했으면 다시 지원해도 무조건 붙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X를 들어주셨는데, 하성민 포스님은 왜 X를 들어주셨나요? 저는 사실 입행 당시에는 자격증도 없었고 금융 관련 직접적인 대외 활동도 없어가지고 사실 좀 경쟁력이 남들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다만 그래도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 과정에서 이 기업에 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리서치라든지 아니면 제가 했던 활동들을 이제 기업이랑 좀 연관지어서 많이 어필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영업점 생활하면서 후배들 들어오는 직원들을 보니까 너무나 다 훌륭하고 똑똑해서 아마 지금 지원하면 제가 좀 붙을지 자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신대용이 경쟁률이 30대 1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30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을지 좀 반신반의했지만, 제가 들어온 걸 보면 여러분들도 예비 신대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되게 좋은 의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공통 질문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대용이 영포스에게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금융권이나 그 은행권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질문들만 해볼 테니까 O 또는 X로 성심성의껏 대답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 취업에는 자격증은 다다익선이다. 하나, 둘, 셋. 오, 두 분 다 X를 들어주셨는데, 강병수 포스님은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뭐 이제 저랑 비슷한 말씀 하실 것 같긴 한데, 다다익선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금융권에서 필요한 자격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 외에 자격증을 따고 이것저것 한 거를 보여주기 바에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 하나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그쪽 방향으로만 자격증을 따고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 때문에 다다익선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취준생들이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격증 취득에만 너무 몰두하는 것보다는 그 자격증을 왜 취득했는지 목적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이제 취준생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저는 최근에 신한은행이 이제 디지털 컴퍼니로 도약하겠다는 이제 선포를 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장 이제 행내에서 이제 화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쪽 관련 기술을 이제 이론이나 이제 기술을 학습하고 싶은 마음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이제 금융 DT 테스트라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준비해 보면서 빅데이터나 AI나 블록체인이나 이런 거를 이론으로 학습을 한번 해보고, 실제적으로 그런 이론들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저희 서소문 디지로그 브랜치라고 있는데 그런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느낀 점, 그리고 에피소드나 경험,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보완되거나 그런 이제 자신만의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경험이랑 자격증을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권 취업을 위해서 금융 관련 대외 활동은 필수적이다. OX 할게요. 하나, 둘, 셋. 의견이 갈렸는데 왜 O를 들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금융 관련 대외 활동을 못 해본 입장이었고, 사실 제가 면접 과정을 겪으면서 아무래도
이런 금융 관련 직접적인 대외 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면접에서 좀 공격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봤었어요. 그러니까 관심도라든지 노력 부분에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서 대답을 좀 잘 못하고 면접을 잘 못 보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률이 되게 높은 상황에서 금융권 관련 대외 활동은 좀 있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금융권 관련 활동이라고 해서 직접적인 뭐 인턴이라든지 이런 은행 대학생 홍보대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일단 활동 자체가 금융 관련 이제 연관해서 이제 스토리를 풀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하면 어느 활동이라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조금 내용이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는 X를 지은 이유가 일단 질문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하잖아요. 필수적인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멘토링이나 이런 걸 다닐 때 항상 이제 취준생분들한테 자소서 쓰는 법, 면접 쓰는 법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건 제가 어필하고자 하는 역량이 주장이고 그 근거가 경험, 자격증, 뭐 기타 경력사항이에요. 근데 이 경력사항이 꼭 대외활동, 금융 대외활동이어야 근거가 되냐? 그건 또 아닌 거죠. 근데 하지만 물론 금융 관련 대외활동이면 그 근거로 주장을 어필하기 조금 더 쉬워지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반대되긴 하지만 저는 대외활동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뭐 모의투자대회 나가고 무슨 뭐 경제 이런 컨퍼런스 가고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안 썼거든요. 오히려 너무 뻔해 보여서. 뻔하면은 솔직히 아시겠지만 저희가 모두 자소서 쓰는 사람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일반적인 경험에서 금융 경험을 끌어내는 게 조금 더 근거로서 주장이 더 빛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필수적으로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약간 관련해서 물어보는 건데 어쨌든 은행권에 두 분 다 취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취업할 때 가장 도움이 됐던 대외 활동 아니면 인턴 활동 같은 게 있으면은 한 가지 정도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강병수 코스님부터 먼저 소개해 주시죠. 우선 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 특이 케이스이긴 한데요. 저는 심리상담사 자격증이 있어가지고요. 그 청소년, 애기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러 많이 다녔어요. 그 경험이 사람을 많이 만난 경험이 됐고요. 그 많이 만난 경험이 결국에는 은행에서 어필하는 좋은 근거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제가 한 것처럼 당연히 상담하는 그런 거면 물론 좋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건 아니실 테니까 보통은 뭐 사람을 많이 만나는 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지금 신대용 분들 활동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많이 만나는 그런 대외활동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 시절에 이제 7개월 정도 인도 뉴델리에서 인턴을 한 적이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박람회를 제가 주관해서 했었는데 그 박람회 때 이제 각 세계에서 이제 방문해온 이제 고객들을 상담하고 그런 이제 업무를 하면서 그런 에피소드를 좀 녹였던 점이 좀 차별화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신한은행 당시 이제 글로벌하고 디지털이 가장 화두였는데 좀 디지털 관련 좀 경험을 쌓고 싶어가지고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이제 교육하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 과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쪽에서 한 400시간 정도 교육을 들었고요. 뭐 코딩을 주로 배웠었는데 뭐 자바랑 파이썬이랑 뭐 그런 이제 과정들을 이제 배우면서 문과였지만 그래도 은행 산업의 변화와 디지털 부분에 관심이 있다 이런 거를 어필했던 게 좀 경쟁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금융권 취업은 스펙보단 면접이다.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오, 두 분 다 오를 들어주셨네요. 그러면은 일단 강병수 코스님부터 먼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본인의 주장과 본인의 근거를 어떻게 표현하냐가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스펙은 근거일 뿐이니까 근거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고요. 결국에 면접을 해서 주장과 근거가 일맥상통하면서 그걸 통해서 면접관을 설득해야지 이기는 게 취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면접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점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은행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고객님들을 이제 만나는 업무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접 과정에서 인상이라든지 말투라든지 표정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서비스 마인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영업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사실 스펙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원으로서 좀 그 면접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펙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 취업에는 토익 같은 언어 점수가 중요하다.
이것도 하나 둘 셋 하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오, 이건 공통적으로 X를 들어주셨네요. 강병수 포스님은 왜 X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어 같은 토익은 진짜 쓸모가 없고요. 오히려 그냥 기본 점수라고 할 수 있는 그 평균 점수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만약에 근데 제2외국어들 있잖아요. 뭐 일본어, 베트남어, 뭐 인도, 뭐 이런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데 그쪽에 있으면 확실히 이제 해외에 있는 해외에 있는 영업점이나 이런 곳을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은 많이 뽑더라고요. 그런 언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영어, 토익 점수는 진짜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이고, 사실 저도 이팽에서 이제 거의 4년 정도를 근무를 했는데 영업점에서 거의 영어를 쓸 일도 거의 없고요, 사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특수어, 뭐 베트남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인도어라든지, 오히려 그런 이제 본인만을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고, 저도 앞서 말했다시피 인도에서 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고, 그런 것들이 좀 경쟁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토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혹시 입사 지원서를 작성할 때 갖고 계신 어학이나 제2외국어가 있으셨는지, 이렇게 말은 아니라고 해놓고 본인은 토익 막 900점이 넘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요거 제외하고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돼서 토익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제 주변에 있는 같은 동기들을 보면은 보통 800점대 초반도 많고요, 700점대 후반인 애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안 믿는 분이긴 하지만 안 쓰셔도 됩니다. 다 붙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온 질문은 여기까지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영포스 분들이 신대용에 궁금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저희가 이번에는 신대용이 질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바꿔봤는데 어떤 질문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제가 먼저 질문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질문,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나는 신한은행 입행할 자신이 있다.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사실 저는 입행할 수 있다기보다는 너무너무 입행을 하고 싶어서 올해 들었는데, 왜냐면 저는 신한은행이라는 것 자체를 신대용 하기 전에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신대용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많은 시스템도 있고, 특히 만나는 직원분들마다 옆에 있는 두 포스님들 비롯해서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입행을 하고 싶어서 저는 올해를 들었습니다. 저도 신대용을 통해서 신한은행의 사람들과 지점을 막 많이 방문했는데 너무 좋고, 또 신한은행이 뭐 혁신을 해서 뭐 1등으로 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신한은행을 가고 싶은 마음에 올해 들었는데, 보고 있나요? 신한은행? 오프 더 레코드로 그러면은 만약에 다른 은행에 붙었어요. 근데 신한은행에 아쉽게 떨어졌어요. 그럼 다음에 신한은행을 준비하실 건지 아니면 그 은행을 가실 건지 한 번만 물어볼까요? 여기 외면하시는 여기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조금 연동되는 질문인데요. 저는, 그러니까 본인은 신한은행보다 취업하고 싶은 곳이 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왜 너 따라하세요? 너무 약간 이미지를 쌓는 것 같긴 한데, 그래요. 근데 이건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네,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진짜 신한은행보다 가고 싶은 곳이 없어요. 진짜 신한은행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 그렇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학생 때부터 은행원의 꿈을 키웠고, 그 시중은행 제1금융권에 가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도 신한은행이 제일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앞에 질문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가볍게 하는 거고요.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물론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금융권 준비하시는 분들, 신대용 분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이게 마지막 OX인데, 나는 금융권 취업을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진짜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왜 너 따라하세요? 저 좋아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금융권을, 은행을 가고 싶다 했지만 은행에서도 저는 PB가 되고 싶습니다. 약간 고액 자산가들의 약간 자산 관리를 도와주는 PB를 좀 오래 꿈꾸고 있어서, 만약 금융권을 간다면 단순 영업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올라가서 PB 프라이빗 뱅커가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과가 지금 경제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이게 경제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약간 주니어들이랑 시니어들이 어떻게 보면 좀 경제적으로 소외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원이 된다면 좀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사업이나 그런 은행원이 되고 싶어서 네,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려보면 최근에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본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이거는 뭐 신대용 활동. 신대용 분이셔서 네. 당연히 방문해 보실 거예요. 그냥 에피소드가 궁금했어요. 최근에 영업점 통폐합도 좀 많고 그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로 인한 영업점 공백도 있고 그래서 제가 경험하기에도 좀 내전곡이 너무 많고 밀리고 이런 게 있어서 뭐 혹시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에피소드 좀 있으시면은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건국대 지점을 캠퍼스 지원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때는 네. 고객의 입장이 아니라 그 고객을 좀 도움을 주는 입장이었어서 뭐 기다리거나 대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건국대 지점장님이 저희 그 건국대를 이렇게 투어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 건국대 투어한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일가모 오리들도 기억이 남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데 저는 숙명여대 지점을 가봤었는데 제가 이제 신대용 활동을 하고 처음으로 활동을 나간 게 숙명여대 지점이었어요. 거기서 회의형 캠퍼스를 홍보하는 활동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직접 카드를 개설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회의형 캠퍼스를 하려면 학생증이 필요한데 학생증을 만들려면 신한은행 카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약간 이런 게 은행원이 하는 일인가? 라는 걸 직접 체험했던 기억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아까 강병수 포스님이 말씀해 주신 이제 은행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랑 연관된 질문인데요. 신한은행의 이제 마이직무 제도나 잡포스팅 제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 네, 하나, 둘, 셋. 네,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실제 입행해가지고 근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소개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입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행 이후에 이제 커리어 개발을 위한 지원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이제 마이직무 제도라고 하면 뭐 글로벌 자금, 외환 혹은 뭐 GIB, 아까 말 기업금융 뭐 이렇게 그 특화된 이제 분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직무지식 교육을 해주고 그리고 현직자들이 COP라고 해서 대학생으로 치면 이제 학회나 동아리 같은 활동인데 그걸 직접 개설해서 이제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학습하고 코칭도 해주면서 그 은행 내에서 이제 비전이나 목표를 찾을 수 있는 제도도 많이 되어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잡포스팅 제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부서 업무가 있다고 하면 그 부서를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면접이나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선발이 되면 실제로 그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거는 진짜 지금 신한은행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되게 엄청 많은 정보를, 유익한 정보를 얻은 것 같습니다. 진짜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은행권 취업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저희도 되게 많은 걸 얻어간 하루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 내주신 두 포스님들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스케치팀의 너무 열정적인 모습과 활동이 너무 보기 좋았고요. 사실은 이제 선배 입장으로서 신한은행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활동을 해주는 모습도 되게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좀 저희 신한은행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시면은 언제든 이제 현직자분들이 이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해 주시고 신한은행도 좋아해 주시고 남은 활동 그리고 취업 준비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금융권을 목표로 하는 우리 문과, 이과 대부분의 문과생들이겠지만 많은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저도 물론 문과지만 저희 문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지금 많이 없다고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다들 금융권 취업 그리고 뭐 은행권 그리고 또 신한은행 많이 들어오고 싶으실 텐데 다들 단순히 제가 노력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그냥 좀 별로인 답변인 것 같고요. 다들 진짜 원하시는 만큼 자기만의 무기, 자기만의 그런 무언가를 준비하셔서 그걸 통해서 언젠가는 제가 이제 지금 취업 준비생과 그리고 현직자가 아니라 선배와 후배로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권 취업하는 분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이런 신대용 분들 모두 다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